기술원 커버스테크 랩의 김정현 매니저입니다. 마지막 기다리시던 마지막 세션입니다. 많이들 피곤하시죠? 이번 세션에서는 저희 오토 서비스를 이용한 공모전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제 그 공모전에서 실제로 활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소개이기 때문에 이전과 달리 좀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공모전에 대한 소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공모전에서는 오토 서비스에 대한 반짝이는 아이디어들과 그리고 그걸 실제로 이제 개발해서 개발 산출물들을 공모하고 있고요. 두 가지 분야, 그래서 서비스 아이디어 부분, 그 다음에 서비스 개발 부분 두 가지로 나눠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아이디어 쪽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이디어만으로 이제 공모를 해주시는 거고요. 서비스 개발 부분은 실제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서비스를 개발하는 산출물을 가지고 공모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디어 부분은 3월 25일 어제부터 이제 접수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제출 마감인 6월 19일까지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 부분은 저희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오토 서비스 개발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뭐 제한을 두지는 않고요. 어떤 형태의 서비스든지 상관이 없는데 자유롭게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개발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이디어 접수처럼 이제 6월 19일까지 개발하신 내용을 접수해 주시면 되고, 저희 뒤에 이제 설명드릴 저 SK텔레콤에서 제공해드리는 어떤 비콘이라든지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해서 개발하시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개발 계획서를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 계획서를 저희가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저희가 그런 비콘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해드리는 이제 심사를 하게 되고요. 그걸 이제 제공해드려서 그걸 가지고 개발을 하시는 프로세스로 그렇게 두 가지로 개발 부분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 계획서는 저희가 개발 기간이 있기 때문에 5월 22일까지 이제 접수를 받고 있고요. 이 전에 이런 비콘을 사용하시겠다라고 개발 계획서를 이제 제출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비콘과 그다음에 저희 서비스 플랫폼을 사용하실 수 있는 SDK 같은 것들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예,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최종 마감은 6월 19일 날 마감을 하게 돼 있고요. 양쪽 마감이 끝나면 심사를 해서 6월 26일 날 최종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SKT 비콘이나 TAPI들을 이제 활용해서 응모를 해주시면 조금 더 참작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관심 있으실 이제 상금 부분인데 서비스 부분은 최고 300만 원, 그리고 서비스 개발 부분은 최고 1000만 원을 각 한 팀씩 해서 총 6팀에게 상금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나와 있는 T-오픈랩 사이트에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쪽을 통해서 아이디어나 아니면 서비스 개발 계획서 같은 것들을 접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 개발 쪽 부분에서 저희들이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비콘, 그리고 비콘을 이용한 서비스 플랫폼, 그리고 그 외에 저희가 TAPI라고 해서 T-Developers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다른 SKT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기능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지금 비콘을 이용한 서비스 개발에 뭐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이렇게 참여해 보신 분들이 계시면 한번 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비콘을 이용해서 사실 이제 실제로 개발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내가 집중하고 싶은 이제 서비스 이외에도 비콘을 처리하고 그런 이제 비콘이 설치되어 있는 곳을 관리하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릴 위즈 체크인 플랫폼은 이런 비콘을 이용한 개발을 보다 기본적인 기능들을 제공해드림으로써 보다 이제 서비스에 좀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려고 제공해드리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름은 이제 위즈 체크인이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비콘 기반의 오토 마케팅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비콘을 이용한 어떤 비콘을 디텍션하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데, 마케팅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비콘을 이용해서 첫 번째 시도하는 분야들이 이제 마케팅 쪽, 즉 이제 뭐 쿠폰을 발행한다든지 어떤 환영 메시지를 발행한다든지 이런 쪽이
가장 좀 광범위하게 공통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좀 집중을 해서 추가적인 그런 피처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지오펜스 마케팅. 그래서 어떤 상점에 대해서 이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상점 안에 들어온 고객뿐만 아니라 상점 주변에 있는 고객들에게도 마케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오펜스 기능을 통해서 이런 상점 주변에 일정 반경 안에 있는 고객들에게도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상점 안에 들어온 고객들에게도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상점 안에서도 뭐 면적이 작은 상점이라면 상점 아닌지만 판단하면 되겠지만 뭐 아주 넓은 이번에 데모 보신 교보문고 같은 경우라고 해도 어떤 섹션별로 별도의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마이크로 펜스별 마케팅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케팅의 규모, 그러니까 대상 규모를 보면 아주 작은 그냥 상점 하나인 곳에서부터 뭐 교보문고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프랜차이즈들까지 이제 커버할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들에서는 이제 여러 개의 상점들이 하나의 프랜차이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자와 그 각 매장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롤을 명확하게 나눠서 이런 프랜차이즈 모델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관리자는 이런 각 매장들을 생성하고 그 매장을 누가 관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고요. 이 서비스 전체에 대해서 적용돼야 되는 그런 이벤트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플레이스 관리자는 자기가 맡고 있는 플레이스의 어떤 마이크로 펜스 어느 구역에 어떤 이벤트를 할 것인지 그런 마이크로 펜스별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서비스 기본적인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그 외에 이제 부가적인 기능들도 상당히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런 서비스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항상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자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날에 대한 통계치를 보여주게 되고요. 좀 더 자세한 통계치를 보고 싶다고 하면 그 매장이나 이벤트별로 어떤 식으로 고객들이 그 이벤트에 참여를 했는지 노출이 됐는지 이런 리포트들을 보여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 위즈 체크인 플랫폼에서는 이제 프랜차이즈까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플랫폼이고요. 지오펜스와 마이크로펜스 두 가지 유형의 펜스에 대해서 제공을 해드림으로써 보다 이제 폭넓은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이런 이벤트에 대해서 서비스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매장별로 관리해야 되는 이벤트들을 설계를 하고 그 이벤트가 어떤 특정 시간 또는 특정 요일 또는 특정 포인트에서 걸릴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루투스 비콘을 실제로 이제 매장에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서비스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블루투스 비콘도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블루투스 비콘에 대한 설정할 수 있는 관리 어플리케이션도 같이 제공해드리고 있고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그 블루투스 비콘을 이제 항상 스캔하고 그거에 대한 스캔 결과를 받는 루틴이 항상 필요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iOS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거의 iOS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어플리케이션에서 그 아랫단은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안드로이드 쪽은 아직 그런 OS에서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면서 이제 순수 구현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공통으로 모듈로 해서 에이전트 형식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전체 플랫폼 구성도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그냥 비콘만 가지고 어떤 특정 오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런 비콘에 대한 컨트롤이라든지 스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구현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한 이 서비스가 사실 단순히 어플리케이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서비스 플랫폼, 서버가 있어서 그 서버에서 어떤 매장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관리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매장별로 어떤 마케팅을 하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들은 저희 이쪽 위즈 체크인 플랫폼에서 서버까지 포함해서 제공해 드림으로써 이런 서비스 앱을 개발하실 때 서비스에만 좀 집중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위즈 체크인 플랫폼이 모든 서비스에 다
만능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매장별로 마이크로 펜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이벤트를 하겠다라는 그 모델에 부합되는 경우라면 특별한 어떤 서버나 이런 구축 없이 저희 플랫폼을 이용해서 앱만 개발하셔서 서비스가 가능한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위즈 체크인 플랫폼을 개발하는 프로세스를 간략히 설명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일단 저희 사이트에 일단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사이트에 가입하시면 이제 SDK를 이제 내려받아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개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에 가입을 하시면 자기가 서비스하려는 어떤 펜스를, 그러니까 매장을 일단 등록을 하고 그 매장별로 펜스를 등록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벤트를 이제 생성을 하고 하는 부분들을 웹 POC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가 관리하려는 서비스하려는 매장들을 등록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시면 그 내용들이 이제 서버에 저장이 되고요. 이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 서버에 저장된 그 내용과 자기가 그 서버에 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떤 액션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매핑만 시켜서 이제 구현을 하시면은 그 아래쪽 부분들은 이제 저희 플랫폼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이제 개발을 하시는 것과 동시에 이제 매장에 실제로 비콘을 설치하셔야 될 거고요. 비콘 설치가 되고 실제 매장에서 만드신 어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해 보시고 그게 잘 동작하면 이제 실제로 서비스가 오픈될 수 있는 그런 순서로 프로세스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그런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 완성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고객들은 이제 그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부분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서비스 앱을 이제 거기에 설치를 했고요. 그 서비스 앱을 일단 초기화를 하게 되면 저희가 제공하는 아랫단에 있는 그 위즈체크 에이전트가 위즈체크 에이전트랑 연동하게 되고요. 그 위즈체크인 에이전트가 위즈체크 플랫폼에 있는 아까 등록해 놓은 그런 매장 정보라든지 이벤트 정보들, 마이크로 펜스 정보들을 얘가 싱크를 받아가지고 단말에 이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객이 이제 움직이다가 자기가 이제 서비스 하려는 매장의 주변 이제 지오펜스에 이제 인접해 오게 되면 저희는 이제 그거를 이제 GPS라든지 와이파이라든지 기지국 정보를 통해 가지고 계속 모니터링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오펜스 진입됐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블루투스 비콘이기 때문에 블루투스를 켜지 않으면 그 스캔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루투스를 일단 자동으로 켜도록 지금 그러니까 자동으로 켜는 기능을 지금 제공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서비스 하시는 이제 정책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루투스를 켜고 이제 비콘 탐색을 시작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아까 이 지오펜스에 진입했기 때문에 이 지오펜스에 연관되어 있는 이벤트가 있다고 하면 그 등록된 이벤트를 어플리케이션에 전달해서 어플리케이션이 그 해당되는 어떤 마케팅 액티비티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 지오펜스에서 이제 계속 이동을 하다가 결국 이제 매장 안으로 돌아와서 마이크로 펜스에 이제 디텍트가 된다고 하면 이건 이제 블루투스 비콘을 통해서 디텍트가 되겠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그 비콘이 인식이 되면 이 에이전트가 이 어플리케이션에게 어떤 마이크로 펜스가 인식이 됐다는 걸 알려주고 그 마이크로 펜스에 현재 이 시점에 그 유효한 이벤트가 있으면 그 이벤트를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던져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그 이벤트 어떤 이벤트가 들어왔다는 걸 이제 알고 그 이벤트에 어떤 마케팅 행동을 할 것인지 그거를 이제 처리해 주게 됩니다. 이제 어플리케이션 이제 사용자가 지오펜스를 이제 벗어나게 되면 이때 이제 그동안 이 지오펜스 안에서 일어났던 펜스의 체크인, 체크아웃이라든지 이런 통계적인 데이터들을 그때 수집을 해서 서버로 전송해서 나중에 리포트로 받아보실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위즈 체크인 플랫폼에 대한 기술적인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실제로 이 안에는 이제 공모전을 통해서 이 위즈 체크인 플랫폼을 한번 활용해서 이제 어떤 서비스 개발을 해보시겠다는 분들이 이제 계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빠르게 저희 실제로 이제 아까 프로세스대로 진행할 때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좀 간략히 화면 캡처랑 이런 걸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즈턴 허브라는 저희 허브 포탈이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위즈 체크인 뿐만 아니라 저희 내비게이션 서비스라든지 저희 SK텔레콤에서
블루투스 비콘을 이용해서 제공되는 LBS 서비스들을 이쪽 포털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간단히 회원 가입을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비스 매니저 권한이 있고 플레이스 매니저 권한이 있는데, 서비스 매니저는 별도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자가 승인을 해주게 되어 있고요. 서비스 매니저 권한을 이제 얻으시면 그 밑에 있는 플레이스 매니저 권한은 서비스 매니저가 이제 선택적으로 권한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 매니저와 플레이스 매니저들이 이제 정해지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매니저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은 어플리케이션, 내가 이제 이 서비스를 어떤 어플리케이션으로 서비스하겠다는 어플리케이션 등록을 하고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키를 얻게 됩니다. 이 플랫폼을 뭐 아무 어플리케이션이나 접속하는 거는 이제 보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발급해드린 키를 통해서만 이 플랫폼을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정보들을 입력을 하고 이제 그게 다 끝나면 이런 어플리케이션 키를 받아서 나중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키를 활용해서 사용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매니저가 이런 식으로 해주고 이제 플레이스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매장을 할지 플레이스를 이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뭐 지점들, 뭐 예를 들면 명동 지점, 뭐 종로 지점, 뭐 강남 지점 이런 식으로 플레이스들을 만들게 되고요. 그 플레이스에 대한 주소를 입력하고 그 플레이스들을 이제 담당할 플레이스 매니저들을 여기서 이제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플레이스 매니저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시면은, 플레이스 매니저로 이제 로그인을 하면 이제 서비스 매니저가 만들어 놓은 이제 플레이스가 자기한테 지정된 플레이스가 보이게 되는 거고요. 그럼 그 플레이스 안에 마이크로 펜스를 이제 설정하는 거는 이제 플레이스 매니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펜스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플레이스 자기가 담당하는 플레이스에 대한 정보는 플레이스 매니저가 따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오펜스 반경을 내가 어느 정도 치겠다라든지 이런 설정들은 서비스 매니저가 이제 디폴트로 설정을 하지만 플레이스 매니저가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마이크로 펜스를 설정하고 그 펜스에 연결되어 있는 이벤트를 등록하는 게 이제 플레이스 매니저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플레이스 매니저가 이제 마이크로 펜스를 등록하고 자기가 원하는 이벤트를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그 이벤트에 관련된 이름이라든지 어떤 체크인 할 때 발생할 건지 아니면 체크인 아웃 할 때 발생할 건지 또는 이제 어느 요일 또는 뭐 시간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이벤트의 속성들을 입력을 해서 이벤트를 이제 정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입구에다가 마이크로 펜스를 치고 여기에 들어오면 항상 환영 메시지를 보내겠다. 보통 아주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인데요. 그랬을 때는 이걸로 설명드리는 게 낫겠네요. 그러니까 그 서비스가 일단 하나 만들어지면 뭐 예를 들어서 SKT 대리점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다 이런 게 만들어지면 서비스 매니저가 이제 한 명이 할당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뭐 아까 교보문고 서비스 또는 뭐 다른 무슨 뭐 빵집 프랜차이즈 서비스 이런 식으로 서비스별로 하나씩 생기게 되고, 거기에는 이런 이제 각 플레이스들이 여러 개 생성이 되게 되고요. 그럼 이제 이 플레이스 안에는 이제 마이크로 펜스가 자기의 이제 어떤 그 서비스 하려는 목적에 따라서 이제 생성이 되게 되고, 그 마이크로 펜스 또는 이 플레이스 전체에 대한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서 매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들을 일단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웹 POC를 통해서 제공해드린 웹 POC를 통해서 생성을 해서 서비스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비콘을 이제 실제로 매장에 달아서 그 비콘을 이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비콘도 그냥 달면 되는 게 아니라 비콘에 대한 설정값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설정값을 쉽게 설정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이런 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플레이스 매니저가 주로 당연히 이제 그 매장에 대한 관리자가 하기 때문에 플레이스 매니저로 등록을 해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자기 플레이스에 대한 정보를 이 관리 어플이 이제 싱크를 받아가지고 내가 설정해 놓은 마이크로 펜스들을 리스트를 보여주고요. 어떤 비콘을 어떤 마이크로 펜스에 달 것인지 하는 거를 이 관리 어플을 통해서 매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펜스를 선택을 하고 내가 지금 등록하려는 비콘에 대한 정보를 선택을 하면
이제 그 비콘이 그 마이크로 펜스에 매핑이 돼서 서버에 다시 이제 등록이 되게 되고요. 그 비콘에 대한 이제 상세 정보도 수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이제 비콘 타입을 니어, 이미디어트, 니어 파일 이렇게 세 가지 비콘 타입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어떤 비콘의 그 송출 주기를 좀 빠르게 할 것인지 아니면 뭐 천천히 할 것인지 이런 주기들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비콘 관리 어플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플랫폼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서비스 하려는 형태를 일단 디파인을 하시는 거고, 관리자 어플을 통해서 실제 비콘을 이제 설치를 하시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건 이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이제 개발하셔야 되는데, 그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개발하실 때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아랫단에서 비콘을 스캐닝을 하고, 그 스캐닝한 결과를 서버에 있는 정보랑 매핑을 해가지고 이벤트로 만들어서 던져주는 그 아랫단에 이제 저희가 에이전트라고 부르는 부분은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 에이전트를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에 통합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 만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로 저희 에이전트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뒷부분은 사실 개발자분들이라면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뭐 빨리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라이브러리를 어플리케이션 이제 프로젝트에 같이 머지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필요한 매니페스트 같은 것들을 설정하시면 되고, 이제 뭐 사실 이제 대부분의 그 동작들은 그 에이전트가 뭐 서버를 통해서 뭐 어떤 걸 싱크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에이전트가 대부분 다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이 에이전트를 처음에 이제 초기화해서 불러주는 부분만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기본적으로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API 키를 이 어플리케이션 에이전트를 부르실 때 이제 초기화하실 때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에이전트를 이제 같이 연동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어플리케이션 에이전트 위즈 체크인 에이전트에서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이제 콜백을 통해서 이제 인풋을 이제 던지게 되는데요. 그 콜백에 대한 걸 이제 등록을 해주시면 그 세팅이 간단하게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콜백들은 저희가 정의해 놓은 콜백들을 그 정의된 그 뜻에 그 의미에 맞춰서 이제 원하시는 대로 이제 구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가장 이제 중요한 콜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벤트가 불렸을 때 이제 그 이벤트를 어플리케이션에 받는 그런 콜백이 아마 메인이 될 것 같고요. 이때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떤 이벤트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구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서버 그리고 비콘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어플, 그 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에이전트까지 해서 이 세 개의 컴포넌트가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비콘 기반 서비스 플랫폼의 이제 주요 컴포넌트들이고요. 이번에 이제 공모전에서 이 비콘을 활용해가지고 서비스 개발을 해서 이제 응모를 해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이 세 가지를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활용하시는 데 대해서 사실 오늘 이제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자세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개발 문서를 이제 제공해 드릴 거고요. 아마 한두 번 정도 좀 더 인덱스 있게 한번 이제 같이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추가적인 어떤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비콘을 활용한 이제 서비스 플랫폼 외에도 저희가 T 디벨로퍼스 혹시 이제 아마 들어보신 분들 또는 이제 이전에 T 디벨로퍼스도 이제 공모전을 하고 했는데요. 거기서 참석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T 디벨로퍼스라는 저희 SK텔레콤에서 이제 서드 파티 개발자들을 위해서 이제 오픈하고 있는 그 개발자 센터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웹 주소는 developers.sktellecom.com이고요. 이쪽에 접속하시면 이 T 디벨로퍼스에 대한 소개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T 디벨로퍼스는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셋을 API 형태로 이제 외부 개발자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는 거고요. 중요하게 지금 이제 제공되고 있는 것들이 이런 웹RTC, 지오펜스, 푸시, 페이먼트, 보이스 리코그니션, AR, 빅데이터 웨더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디파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T API를 이용해가지고 사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제 좀 서비스들이 이제 외부에서 개발하시는 서비스들이 T API를 이용해서
진행하셨고요. 이 중에는 상당히 좀 잘 되고 있는 것들도 많아서 혹시 이번 기회에 T-API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공모전 소개를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저쪽이 먼저. 두 번째로. 저기 지오펜스 영역 들어가면 이제 블루투스가 켜진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영역 벗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게 이제 지오펜스를 강제로 이렇게 자동으로 켠 경우에는 영역을 벗어나면 자동으로 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입 전에 사용자가 블루투스를 켜놓은 상태면 벗어나도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예. 사용자가 켠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아이디어하고 뭐더라 그 시제품 개발하는 거 근데 그 아이디어 공모를 할 때 그 뭐더라 창조센터는 그 특허청하고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그 뭘 했더라고요. 근데 텔레콤은 그 아이디어 게 공개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런 거에 대한 보호는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호라든가 이런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이제 그 공개된 게 저희가 접수를 하게 되지만 그 아이디어가 이제 선별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보유하고 있지 않고요. 그 아이디어에 대한 권한을 저희가 전혀 갖지 않기 때문에 그 보호 차원에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이디어 공모 제안하실 때 저희 쪽에 그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쪽에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활용을 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기 때문에 큰 이슈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예. 예. 그 비콘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그 비콘 아이디와 그 비콘 아이디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매핑하는 정보를 어느 시점에 가지고 올 거냐.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지금 보여주신 것처럼 징크를 하고 있는 방법, 그리고 비콘을 인식을 했을 때 해당 비콘의 정보를 이용해서 리트리브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크게 범주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전자보다는 후자가 이제 장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뭐 짧은 시간에 하는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시간에 딱 가지고 오는 게 가장 확실하니까. 그런데 굳이 이제 전자를 선택을 하신 이유가 있는지, 어떤 특별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또는 특별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미리 싱크를 다 해놓고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거를 매번 이제 비콘을 만났을 때 그걸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져오는 거는 네트워크 트래픽 이슈가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차피 이제 계속적으로 어플리케이션에서 활용할 거라고 하면 한번 이제 싱크를 받아서 가지고 있는 거가 더 유리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서비스별로 약간 조건들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고도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하나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저쪽에서도 좀 저쪽도 계속 손부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쪽 제일 끝에 한번 죄송합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돼가지고요. 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권한이 SK 쪽에서 갖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아이디어를 이제 권한이 소유자는 이제 신청한 참여자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품이 출시가 됐었을 때는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오픈 이노베이션 T 오픈랩에서 또 사업하면서도 이제 굉장히 많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것들은 다 원래 원안을 내신 업체에서 다 가져가는 거고요. 네. 저희 텔레콤은 보통 사업화하고 나서 생기는 마진에 대해서만 일정 부분 쉐어하는 형태로. 아, 예. 그래서 그거가 좀 궁금한데 그건 좀 민감한 부분이어서 이제 질문에서 대답을 해주실 수 없을 거라 생각을 하긴 하지만 한번 여쭤보는데요. 그 퍼센티지가 좀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아이템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아. 제조 아이디어도 있고 그냥 앱 서비스 아이디어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껌껌이 또 그때 원가 따져서 또 해야 되는 거라 아. 특정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개발 관련해서 공모전 관련 이 개발 쪽 관련해서 질문 하나 더 이거 마지막으로 한 분만 그럼 더 받아도 될까요? 저 아까 저기서 솔루션 형태대로 제공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엔드 유저의 요구사항에 반영해가지고 커스터마이징 이런 게 가능한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엔드 유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서비스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고요? 아니 그 도입 기관 같은 예. 지금 사실 이 플랫폼이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실제로 적용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보완할 점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근데 어떤 특정 니즈만 가지고 적용한다기보다는 그 니즈가 아직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사실 원칙적인 대답이긴 한데요. 그런 저희가 이제 한번 걸러가지고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마치고요. 이번 서비스 공모전에 아이디어 부분이든 아니면 이제 개발 부분이든 반짝이는 좋은 아이디어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